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Deep, Deep Rebirth라는 논문이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쉬어갈게요. 네, Deep Rebirth라는 논문이고 트리플 AI 2018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저는 김영은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목차는 이 연구가 나오게 된 동기, 그리고 이 딥 리버스가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현재 모델 컴프레션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리얼타임 프로세싱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방법들은 텐서 레이어에만 집중을 하고 이 논 텐서 레이어라는 것들의 익스큐션 타임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 이걸 다루지 않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골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텐서 레이어와 논 텐서 레이어가 무엇이냐고 말을 할 때 텐서 레이어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하이어 오더 텐서 타입을 가지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런 레이어들을 텐서 레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논 텐서 레이어란 풀링 레이어, 그다음에 뭐 배치놈 레이어, 아니면은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등 이렇게 하이어 오더한 텐서 타입이 웨이트를 가지지 않는 레이어들을 논 텐서 레이어라고 칭합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기존까지 방법들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한 익스큐션 타임을 줄이는 데만 집중을 하였지만 정작 시간이 꽤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러한 논 텐서 레이어에 대한 집중적인 그 솔루션은 없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보충 실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는데요. 알렉스넷, 구글넷, 레시넷 50을 각각 암과 인텔 아키텍처에서 돌려서 각각 이렇게 컨볼루션, 드롭아웃, 렐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컴포넌트마다 걸리는 타임들을 분석한 표입니다. 그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논 텐서 레이어를 의미하고 반면에 이제 이너 프로덕트나 컨볼루션은 텐서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표로 보시는 게 조금 편할 텐데 그 인텔 암 타이탄 X GPU에서 돌린 그 시간의 비율들을 이제 분석한 표입니다. 네, 논 텐서 레이어가 과연 얼마나 포워딩 타임을 차지하는가를 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 86 그 아키텍처 위에서 구글넷을 돌렸을 때는 62%나 되는 시간을 논 텐서 레이어의 연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법들이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텐셜을 끝까지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슬리밍 방법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브랜치 슬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브랜치 슬리밍은 구글넷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이렇게 같은 same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레벨에 있는 컨볼루션과 뭐 풀링 레이어들을 하나의 컴브로 합치는 방법을 브랜치 슬리밍이라 하고요. 스트림 라인 슬리밍은 이렇게 하이러키컬하게 있는 연속적으로 있는 그 논 텐서 레이어와 텐서 레이어, 논 텐서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이나 배치놈 같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논 텐서 레이어라고 말하고 이 논 텐서 레이어들을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텐서 레이어 안에 녹여서 섞을 수 있을까? 하나의 컴브로 만들어서 더 빠른 익스큐션 타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스트림라인 슬리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논텐서 레이어들을 다룬 논문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 논텐서 레이어를 핸들링하는 방법을 처음 제안을 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아무래도 이전까지 방법들에 비해서 이전까지는 텐서 레이어에만 집중했지만 우리들은 논텐서 레이어에 집중하니까 이 두 개의 방법을 합쳐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오소고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럼 메소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스트림라인 슬리밍에 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스트림라인 슬리밍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풀링, 배치놈, 이게 배치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LRN이라고 써있는데, 그다음에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위에 두 개의 논 텐서 레이어를 텐서 레이어인 컨브에 마주 시킬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한 번 더 논 텐서 레이어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풀링 레이어. 아시는 대로 에버리지 풀, 맥스 풀 이런 풀링 레이어와 그다음에 논 풀링 레이어, 배치놈, 그다음에 LRN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풀링 레이어를 컨볼루션 내에 넣기는 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풀링 레이어를 없애고 풀링 레이어 안에 있는 풀링만큼의 그 레졸루션을 줄이는 스트라이드 밸류를 새로운 컨볼루션 레이어 안에다 넣으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링 레이어는 예를 들어가지고 오른쪽에 스트라이드가 2인 풀링 레이어가 있을 때 원래는 스트라이드가 1인 컴보 레이어와 이 풀링 레이어를 합치면은 스트라이드가 2인 새로운 컴보 레이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 풀링 레이어는 단순히 없애고 컴브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수항을 더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뒤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 스트림라인 슬리밍에 대한 theoretical analysis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금 수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푼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따라가 보면은 너무 당연한 사실들이어서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 설명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input x가 들어왔을 때 f라는 컴브를 지나고 그 결과를 ycv, 그 다음에 배치놈을 지났을 때 cv 플러스 bn, 그 다음에 이 sl은 스케일링 레이어라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는데 이 스케일링 레이어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통과시킬 때 들어온 인풋에 평균을 빼고 분산을 나눠줘서 정교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감마의 상수항을 곱하고 뒤에 베타를 더하는데 이 감마랑 베타를 곱하고 더하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여기 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배치놈 안에 같이 넣어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CV 플러스 BN, SL까지 그냥 배치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풀링을 하는 게 하나의 CNN 블럭이다 라고 표현한 이 식입니다. 오른쪽은 각각의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을 하였는데 먼저 컨볼루션은 weight W와 바이어스 B를 가지고 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평균, 그 다음에 그 분산, 그 다음에 이제 SL은 감마와 베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풀링은 어떠한 스트라이드로 풀링할 것인지 P를 가지고 있고, LR에는 조금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복잡한 연산을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매핑 펑션 F 틸다를 만들어 보자. 근데 F 틸다에서 이 W 틸다와 B 틸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다음과 같은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풀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옵티멀한 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배치놈을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풀링 같은 경우 단순히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를 바꾸면 되지만 어떻게 배치놈을 이 컨브 안에 녹일 수 있는지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뭐 렘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타라는 어떠한 상수를 웨이트에 곱하고 그다음에 그 상수항인 그 바이어스에다가 다음과 같은 식을 더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컨볼루션 CNN을 하나 지났을 때 연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풋 X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고 일단 배치놈 함수를 지나서 리스케일 하는 게 결국 YJ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배치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배치놈을 풀면은 다음과 같이 그 평균과 분산으로 나눠주는 식이 나오고, 이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번 더 풀게 되면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웨이트와 인풋 X의 컨브의 연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일반적인 컨브 웨이트와 바이어스 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제타라는 어떠한 변수를 둬서 조금 더 식을 간편화하긴 했습니다. 식을 이렇게 간편화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W 틸다는 앞에 상수항이 붙은 원래의 웨이트를 그대로 쓰게 되고, 바이어스는 스케일링이 되고 뒤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좀 상수가 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트림라인 슬리밍은 컨브, 배치놈, 풀링을 하나의 컨브 안에 넣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 브랜치 슬리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트림라인 슬리밍은 조금 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놨지만, 브랜치 슬리밍은 경험적인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치 슬리밍의 목적은 이 풀링 레이어를 줄이는 것도 맞지만, 논 텐서 레이어를 줄이는 것도 맞지만, 텐서 레이어들 사이에 그런 줄기를 합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기를 합쳐서 하나로 계속 합쳐버리면, 이 두 개마저 합쳐버리면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어서 이제 맥시멈 두 개까지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논문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랜치 슬리밍에는 두 가지 리듀싱이나 슬리밍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브랜치 리듀싱은 스피드업을 위해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의 그 아웃풋 피처 맵을 줄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채널 사이즈를 줄이려고. 이 채널의 아웃풋, 여기가 원래 96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반으로 줄이는 48로 줄이는 듯,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 16도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에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채널 수가 작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 그거는 혹시 나중에 코멘트 주실 분이 있으면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텐서 브랜치 슬리밍이라는 것은 작은 커널 사이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커널 사이즈를 큰 커널 사이즈에 흡수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앞에 더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이 원바이원 컴브와 3x3 컴브가 있을 때 어차피 원바이원 컴브를 3x3 컴브로 늘려도 사실 커널 사이즈는 3x3가 원바이원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게 포함한 대신에 이제는 이제 아웃풋 채널을 여기다 128에다 합쳐줍니다. 그러니까 64를 128에다 콘캣을 미리 시켜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원바이원 컴브조차 3x3 컴브에 말취되어 있는 결과에 아웃풋 채널은 128 더하기 64인 19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두 브랜치도 원래는 이제 32 채널이었는데 여기 32 채널과 합쳐져서 총 64의 채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원바이원 컴브를 줄이는 브랜치 리듀싱과 그 다음에 텐서 브랜치 슬리밍을 통해서 더 빠른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슬리밍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슬리밍을 하면은 또 리트레이닝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리트레이닝 과정을 서술한 부분인데, 이 딥 리버스에서는 먼저
이 자비의 이니셜라이즈로 새롭게 바뀐 아키텍처를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는 킵한 채로, 언체인지한 채로 이거를 재학습시키고, 이 학습시키는 과정을 바텀 레이어부터 탑 레이어까지 하나씩 이제 움직여 갑니다. 바텀 레이어는 인풋단 말을 하는 거고, 탑 레이어는 그 아웃풋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슬림 레이어를 동시에 한 번에 파인 튜닝 한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이 세팅은 카페로 이루어진 구글렛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진행을 하였고, 비교한 거는 구글렛이 대부분으로 구글렛을 거의 많이 사용했습니다. 뒤에 레지넷 실험도 조금 있긴 한데, 논문을 보시면은 여기 PPT에 실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아서 구글렛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글렛 비교한 것은 원래 구글렛과 구글렛의 슬림을 한 것, 이게 이 분들이 제안한 방법을 이 구글렛 슬림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터커 디컴포지션 어프로치라는 것이 제안되었는데, 이 방법을 추가한 것이 구글렛 터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렛 터커는 원래 거보다 메모리 사이즈를 줄여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슬리밍을 한 뒤에 터커까지 쓴 결과와,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채널 사이즈를 줄인 스키즈넷과 이거의 이제 익스큐션 타임, 뭐 에너지,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왔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렛 터커, 슬림 터커인데, 보시면은 각 레이어별 이제 사용한 이제 밀리미터 세컨드 익스큐션 타임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만 보시면은 원래 구글렛에 비해서는 6배 정도 빨라진 것을 볼 수 있고, 터커는 메모리 사이즈는 크게 좋아지는데 많이 많이 그 속도에서는 이득이 없었고, 슬림 터커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이득이 조금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트 메소드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 여기는 이제 스퀴즈넷도 들어갔습니다. 스퀴즈넷은 아무래도 GPU 연산을 목표로 하는 그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타이탄 X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모바일 상에서는 구글렛 슬림 터커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에너지 런타임 역시 구글렛 슬림 터커, 구글렛 슬림과 구글렛 슬림 터커가 여러모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키즈넷은 역시나 스토리지 면에서는 아무래도 채널 수를 많이 줄이는 연산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스토리지 면으로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논 텐서 레이어를 리제너레이팅 해가지고 결국 다시 말해서 논 텐서 레이어를 텐서 레이어에 흡수시켜서 컴브에 연속된 그 아키텍처로만 모바일 상에서 빠른 속도로 GPU를 모바일 네트워크를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원래 있던 슬리밍 방법들과 뭐 오소고날 해가지고 겹치는 중복성이 없다고 결론에서도 한 번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지금 채팅이나 말씀해 주시면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 네. 네네, 연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능 감소가 나타납니다. 제가 논문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물론 이제 결국 이 한 번 연산을 바꿀 때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명확히 똑같은 연산을 재현할 수가 없어서 원래 이제 타번 액큐러시 여기 있을 때 조금씩 성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 레이어마다의 성능이 조금씩 감소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 정확하지 않은
그 연산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배치할 때 연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냐는 말씀이 이게 결국 인퍼런스 때 배치를 단위로 넣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근데 인퍼런스 때에는 트레이닝 때 했던 네트워크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냥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치 어 그러니까 이러면 배치할 때 연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나요?"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번 쪼끔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물론 이제 레이어가 깊어지면은 정확도 감소가 심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아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네네네. 스트라이드를 다르게 해서 풀링을 대체하면은 예, 그 원래 들어가던 컨볼루션 커널 위치에 네, 들어가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리트레이닝을 해서 그거를 쪼금 보완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다는 그 풀 캐패시티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점점 성능이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이 논문에서 관측한 결과로는 그렇게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1% 내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퀴즈넷은 저도 이 논문에서 비교를 한 게 그냥 단순히 알고리즘 쪽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슬리밍 말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we compare with squeeze넷이라고 써 놨는데 그냥 이 당시에 state of the art 알고리즘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이미, 그러니까 어떠한 네트워크를 줄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구글넷이 스키즈넷보다 성능이 좋을 텐데, 성능이 좋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파라미터가 많을 텐데 이 파라미터를 얼마나 이 스키즈넷처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대신 그냥 단순히 비교 실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키즈넷에 그 슬림을 쓰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스키즈넷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텐션 부분에 여러 개의 컴브와 배치놈 렐로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줄이면은 스키즈넷도 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네, 5분 뒤에 용우님께서 새로 방을 올려주실 텐데 그 방에 다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